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클입니다. 오늘은 81번째 수다고요.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은하님의 추천작인 포부주인님의 소설 소공전입니다. 와, 네, 은하님의 추천 기억납니다. 은하님이 강하게 추천해주셨죠. 네, 재밌으셨군요. 재밌었어요. 네, 되게 특이한 소설이고 네. 광기성도 좋았고 네. 멍 때리지 마. 멍 때리지 마. 집중이 끊어져 있어. 근데 떡대수 싫어하면 못 볼 수 있어. 아, 그래요? 떡대수 우리 둘은 안 싫어하니까 재밌게 본 거고. 나는 떡대수 진짜 안 돼. 이러면은 못 보는 거지. 그럴 수 떡대수가 뭐야. 징그러워, 이러면은. 막 이런 건가? 요즘은 뭐 여리여리한 수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애들이 대세긴 하니까. 난 뭐. 떡제 쪽이 더 좋던데. 저도 나는 사실 맘만 있으면 다 좋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군요. 뭐 떡대수 싫어하면 못 볼 수 있다. 네. 그 정도. 그래서 작가님은요? 17년 9월에 소공전, 첫 작품이네. 공식적인 첫 작품이네요. 네. 네. 그리고 18년 3월에 침중첨생. 어렵다. 다 사자성어 같다. 동양물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동양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증 인의 존재, 복수 질투라고 돼 있고요. 네. 이거가 연재를 했다가 그 해 6월에 출간을 와, 하셨었고, 대단하시다. 뭐 중국의 첨생설화를 모티브로 했다, 뭐 이렇게 써 있고, 네. 19년 12월에 환태자 사건. 네. 아, 이거 길더라고요. 8권의 외전이 붙어 있고, 네. 동양 오메가버스, SM2910 다수. 네. 인데, 이거 궁금하긴 해요. 네. 궁금해서 궁금하네요. 코믹 살았어요. 사셨어요? 후기는 어땠어요? 재밌다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샀겠지? 안 돼, 그래서 계속 코믹볼인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땡긴다. 코믹. 이 와중에 또 코믹 개그도 있어. 나의 취향인 것. 보지 않는데 취향 확고해요. 재밌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20년 6월에 불신자의 봄. 네. 이게 동양풍 판타지물이고요. 아. 이것도 신분 차이, 나이 차이, 인의 존재, 초월적 존재라고 써 있고. 네. 그 다음에 20년 11월 오문치화단. 네. 또 동양풍이고. 아, 신기하다. 나이 차이, 연하공, 미인공, 사랑공공,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한결같네요. 여장 전문 배우가 뭐, 술을 줍는다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다 동양물이네. 네. 네. 그리고 21년 1월에, 제자는 마음에 숨김이 없어야 한다. 용어는 무역풍, 미인공, 다전공, 순진공, 동전공, 미남수, 강수, 적극수, 능력수. 사제지간인가 봐요. 네. 그런 거. 이거 재밌을 것 같던데? 기본적으로 다 맥락이 있네요. 네, 그래서 소공전은 저는 읽을 때 정말 제목만 보고 읽기 때문에 네. 수시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1인칭 시점이구나. 그게 아닌 걸 알고 조금 놀랐죠. 근데 거의 바로 바뀌는 느낌으로 나오긴 하지. 그냥 약간 놀랐는데 아니네, 그냥 그냥 읽었어요. 네. 네. 키워드가 네, 동양풍, 오메가버스, 애증복수, 회기물, 시리어스고요. 네. 공시점, 수시점 뭐 번갈아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고 장르는 동양물. 오메가버스. 이게 오메가버스. 중국 고전소설 홍루몽에서 이름을 일부 차용을 했대요. 네. 하지만 내용은 관련이 없다고 하고. 네, 매우 관련이 없겠지? 주인공의 이름이 가보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시라서 가황실의 막내 황자고 엄청 사랑받고 컸어요. 둥기둥기 받으면서 네, 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붉은 머리에 벽색 눈이고, 벽색이 뭐예요? 파란색, 아, 녹색, 파란색 이런 아무튼 사랑스럽게 생긴 미남인 듯하고 곱슬머리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연하공, 양인공, 복흑공, 존댓말공, 나중에 다정공. 복흑하긴 하잖아요.
자기 나름. 그 나름 나중에 사랑공공, 나중에 나중에. 전륜공, 나중에 나중에? 약간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가황실이 몰락을 하고 수가 포로로 잡혀서 새 황제의 첩 또는 침노 같은 게 돼요. 근데 공이 양인이었는데 네. 깔려서 더 모욕을 느꼈고 아, 여기 아, 난 오메가 있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깔리다니 막 이러면서 공이 믿고 따르던 경환이라는 몸종이 네. 공의 목숨을 담보로 네. 황제와 거래를 해서 공 몰래 공을 불임으로 만들었어. 그래도 돼요? 목소리가 방금 그래도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공이 그걸 아, 알게 된 그럼 안 뒤에 되잖아. 네. 절망을 엄청 한 거지. 나도 그래서 모르게. 이제 가황실을 다시 세우려던 세력들이 마지막 남은 가황실의 핏줄이 얘였는데 공이었는데 얘 불임이 됐잖아요. 네. 그거 이제 절망을 하고 이제 남은 세력들이 일부는 자결하기도 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얘도 힘들어 하면서 도망을 쳤는데 자기 불임이었고 이제 자기네 핏줄이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치, 이러면서 대가 끊겼구먼.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아, 경환이도 죽은 공을 안고 자결을 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구나. 시작부터. 시작부터 비극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비극으로 시작하네요. 비극 좋지. 그리고 황제가 주인 순데 이름이 윤교고요. 외자의 이름이고 음인이었습니다. 네. 가 나라의 장군이었고 현재는 희나라의 황제 그리고 절세 미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연상수, 떡대수, 황제수, 임신수, 강수, 집착수, 광수 이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이 아까 죽고 공이 나서. 향냄새에 깼는데 자기가 자살 시도를 한 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네. 그 친우이자 자기의 몸종이었던 경환이가 네. 자기를 끌어안고 죽는 그 모습을 얼핏 스치듯이 본 거지. 근데 그 장면이 딱 떠올랐는데 네. 아 이제 내가 진짜 혼자 남았구나 이러면서 되게 괴로워했어요. 네. 근데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아프지도 않고 흉도 안 남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공이 자살 시도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 이러고 아, 생각을 내가 몇 했어요. 년이나 누워있었나? 내가 몇 달은 누워있었나 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주변이 너무 익숙한 거야. 네. 탈출 전에 방에 있던 물건들이 다 너무 새 것 같은 거지. 그리고 공이 입은 옷이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입고 있었던 황자의 옷이었어. 시간이 돌아갔군요. 공이 그래서 지금이 가왕실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 경환이가 안 죽은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멀쩡한 양인이라는 것에 안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 임공공이라는 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공은 이 젊은 내관이 수한테 충성하던 사람이라서 황제의 침소 준비를 공한테 이렇게 공을 준비시키는 그런 게 그 임공공의 임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이 임공공이 들어오자마자 아, 이름이 너무 공공이다. 임씨라고 할까 그냥? 괜찮아요. 임씨가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을 잡고 이제 동곳을 뽑아가지고 그 위협을 했죠. 그리고 따라 들어오던 시위들을 내보내게 한 후에 거래를 제안해요. 공이 어차피 나는 선택지가 없지 않냐 하면서 너는 내게 산해받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고 임공공은 저항 안 하면 상처도 없을 거라 했지만 공은 그것보다 자신이 받는 수치와 모욕이 싫었어요.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공은 어차피 가황실은 망했고 네. 내가 어쩌지도 못하니까 네. 교육 담당인 임공무한테 반항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대신 받는 법이 아니라 앉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지. 임공공이 그 말에 얼빠진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다 임공공이 알고 있었냐고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공이 나는 양인이고 같은 사내라는 거 빼면 네. 양인이 의민을 푸는 게 있지 않냐 했고 체면이라도 지키겠다. 체면 이미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임공은 만말이긴 하니까 고민을 했고 공이 황상께 의중을 여쭤보라고 하면서 네. 동곳을 더 목에 들이댔고 네. 임공공이 알았다고 했죠. 네. 그리고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임공공이 긍정의 답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굽신거렸어요. 아, 그렇구나. 수가 죽기 전에 임공공은 수를 눈으로 비웃고 막 수가 오바이트를 하던 말던 내관들이 잡게 한 후에 이제 강제로 준비를 시켰던 거야. 네. 공은 임공공한테 당한 과거가 있으니까 임공공을 죽이고 싶었으나 네. 이제 참으면서
이제 그럼 임공공이 스승인 거냐면서 웃어줬지. 네. 임공공이 과학에 비굴대면서 네. 소인이 어찌 스승이 되겠냐며 어. 즐겁해했죠. 그래. 그러면서 보통 음인하고는 다른데 괜찮겠냐고 했고 이때 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네. 공의 형님이 태자가 되던 해에 네. 수는 원래 일반 병사였대요. 근데 네. 이민족 때문에 골치였는데 그 이민족 족장 때문에 장군이 몇 명이 죽은 거지. 아, 이민족이 거셌군요. 네. 근데 일개 병사가 이민족 족장의 목을 베어왔고 네. 그 일로 수가 단번에 천인장군으로 공에 지고 공을 세웠군요. 네, 큰 큰 공을. 공이었죠. 그래서 공은 수가 장군으로 봉행치는 자리에 갔었는데 네. 수를 보고 수가 눈빛이 좀 싸나웠던 거지. 그 눈빛이 좀 이렇게 무서웠나 봐. 그래서 겁먹었었던 기억이 있대요. 장군의 눈빛. 그리고 이제 공은 뭐 다르다고 해도 양이랑 어차피 양이랑 음인인데 괜찮을 거다 이러면서 걱정 말고 잘 가르쳐만 달라. 그리고 또 임공공한테 경환이를 찾아달라. 내가 다른 사람의 시중은 익숙하지 않다 이러면서 부탁을 했고 네. 임공공이 힘써보겠다고 하고 네. 갔죠. 얘가 황상의 총애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또 임공공이 약간 동아치군요. 자기가 그냥 자동으로 기고 있는 거지. 네. 수는 경환을 전보다 빨리 만나게 되는 게 다행스러웠지만 경환이가 이제 자기를 비난할까봐 걱정을 했어요. 태세전환. 그랬는데 나는 미래를 보았다고. 야, 안 그러면 너랑 나랑 둘 다 죽어. 네가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아무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경환이를 만나는 날이 점점 미뤄지는 거예요. 네. 임공공이 황제랑 합궁을 하고 송사를 이렇게 올려보라는 네. 말을 하기도 했죠. 네. 베갯머리 송사를. 그렇구나. 공은 어이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합방 공부로 추나집을 보고 있다가 어이가 없는데 열심히 살아. 그건 해야 돼. 공이 동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임공공이 추나집을 못 보게 했지. 왜? 잘못된 상식을 받을까봐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런가? 뭐였지? 오히려 그게 서툰 아예 캐릭터로 가라고? 가물가물하네. 그게 아예 그 뭐 순수한 이런 오히려 모른 채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이었나? 와, 그러니까 캐릭터를 정확하게 잡았네. 약간 그런 게 희귀하고 이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황제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싫다. 그 뭐라 해야 되지? 정결한 정숙한? 절개? 은장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순수한 느낌. 약간 그런 거 모르고 퓨어한 이렇게 느낌? 퓨어하게 바치려는 그런 아무것도 마음으로. 몰라요, 뭐 이런 느낌? 다시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공이 기억하는 수를 네. 이제 처음 만났던 때입니다. 네. 공이 어렸고 첫 몽정을 해본 거지. 얼마 안 됐던 때인데 네. 공이 육촌 누이인 대옥이랑 네. 혼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장군인 수가 넘어질 뻔한 공을 잡아줬어요. 네. 수가 반했군요. 공을 군까지 모셔다 줬는데 네. 그때 공이 이상한 소름이 돋았고 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수가 음인인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서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합방날이 됐고 전장을 하는데 임공공이 공 눈동자와 잘 어울리는 물건이라고 따로 빼놓은 거다. 네. 이러면서 공에게 줘요. 뭐죠? 약간 푸른 꽃무늬가 그려진 방울인데 아. 붉은 비단 끝이 꿰어 있었다고 합니다. 장신구군요. 네, 예뻐요. 방울 개목걸이처럼. 고양인가? 개인가 고양인가? 고양이. 공은 모우가 나의 강아지라고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났고 네. 거울에 비친 자신이 어린 내 말 짐승 같다고 생각돼가지고 아, 방울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자괴감. 약간의 자괴감이 있었을까? 네. 황제는 황후와 여러 처첩이 있었는데 네. 아직 후사가 없었어요. 저런. 그리고 황후도 음인이래요. 약간 아. 여기는 좀 음인하고 음인이 해서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좀 어렵긴 한데 불가능하지는 않은. 확률이 낮았군요. 그리고 이제 임공공은 황제의 태로 태어나면 적자 중에 적자인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지. 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잘 모셔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이렇게 뭐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아무튼 어쨌든 미학이 섞인 향을 피우고 수를 기다렸는데 네. 수가 왔는데 공이 예전에 당했던 기억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근데 이제 수는 공이 추워서 그런가 이러면서 네. 왔지. 수는 그러면서 와가지고 공한테 두려워 말라고 내가 지켜드리겠다. 뭐지? 수가 짱 세기 때문에 곁에만 있어준다면 전과 다름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내가 음인이라는 걸 알고 있을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쨌든 둘이 덮밥을 먹게 됐는데 네. 공이 약에 취해서 본능적으로 했고 네. 이 세계관에서 음인이랑 양인이 첫 덮밥 때 네. 각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공은 과거 기억이 없었다면 각인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각인을 안 했나요? 네, 안 했는데 되게 좋았대요. 뭔가 이렇게 좋고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충만했나 봐. 만족. 근데 공이 자다 깨니까 수는 이미 돌아간 후였고 성지가 내렸다. 성지가 뭐예요? 교지? 그런 거. 이런 게 온 거지. 공한테 첩지가 아니라 성지를 내렸고 이게 막 후궁으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뭐 딴 걸로 간다는 그런 후궁 첩지가 아니군. 봉작하고 봉지를 하사한다는 임명장이었대요. 그래서 인공공이 공한테 외명부 품계를 주신 것도 사력 있고 예수도를 봉지로 내려주셨다 이러면서 황제를 땅이구나, 칭찬했지. 지는. 그리고 인공공이 경환이는 기력을 회복을 시킨 다음에 데려오겠다는 말도 했고 네. 공은 인공공이 쩔쩔매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네. 곧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나빠져요. 에이. 그래서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권력의 복종. 찻잔을 넘기고 휘장을 쳐버렸고 네. 인공공은 당황하다가 쉬시라고 하고는 방을 나가요. 네. 이제 전날 매단 방울이 공 목에 계속 매달려 있었고 네. 자기의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네. 공은 그게 약간 자기 심신의 위로가 된다고 느꼈지. 그래요? 약간 그런 처음엔 자괴감을 느껴놓고 처량한 느낌인데 지금은 뭔가. 좋았네. 그리고 누워서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다. 지금이 훨씬 낫다. 이런 혼잣말 맞아, 하면서 목숨을 보전하자. 살아있어야 뭐라도 하지. 하면서 누워 있었지. 공이 별궁을 새로 받아요. 근데 이 궁은 황궁 수비대 수비 범위에 들어가는 궁이라고 인공공이 얘기를 해줬죠. 네. 공은 딱히 놀라지 않았지만 네. 놀란 척하면서 네.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 했는데 인공공이 아래 것들 사정이라고 시중될 때 요긴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공은 그 말로 인공공이 궁 밖으로 통하는 비공식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별궁의 이름은 수영궁이었고요. 그렇군요. 옛 수도에 있던 불타버린 공이 머물던 궁의 분위기랑 구조를 흉내낸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공은 놀랐고 그리고 그 궁에 핀 등나무 꽃을 보면서 과거가 떠올랐지. 등나무꽃 예쁘죠? 사냥되는 날이었고 황제가 공한테 술을 붙여준 거야. 네. 공이 지난 사냥대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았는데 네. 공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틱틱 거렸나 봐. 네. 그랬다가 경환이가 공이 지위는 더 어른이고 윗사람. 네. 그런데 윤 장군이 몇 달 후면 변방으로 떠날 텐데 너그럽게 봐주시라 이래가지고 공이 만말이다 이러면서 경환이가 참 사력 있네요. 무례를 범했다고 수한테 사과를 했고 수는 소신이 믿음을 들이지 못해 그런 거니 심려치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송구하게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무례를 범하고 말았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공이 몸이 아픈 게 왜 무례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됐고 아픈 사람을 박대해서 좀 미안해졌어요. 네. 나름 착한 애야. 네. 철이 없을 뿐. 태희를 불러서 진찰하게 하려고 하니까 수가 괜찮다고 이거 약간 고뿔이라 금방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큰일 날 소리를. 당기는 초기부터 잘 잡아야 된다고. 그럼. 어쨌든 공이 큰 짐승을 노루밖에 몰라서 노루를 많이 잡고 싶다고 하니까 네. 수가 큰 놈을 잡아서 전 앞에 사줘야겠다고 했어요. 호랑이를 잡아야지. 호랑이를 몰랐지. 공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고 아무튼 그 애는 부왕보다 정확하게 한 마리 적은 수로 공이 사냥대회 2등을 했죠. 와, 진짜 위아래를 정확하게 지켰네요. 일부러 그런 걸 알고 부왕이 1등상을 공한테 하사를 했고 네. 공이 장군을 취하려고 했는데 수가 열이 끓는다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방문도 거절을 해서 그 봐봐. 후로 이제 떠날 때까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고뿔이 걸렸네.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네. 수가 경환을 데리고 나타났죠. 우와, 수가 데리고 왔네요. 인공공이 데리고 오지 않고. 그랬나봐요. 수는 공을 일으켜서 세워줬는데 네. 그때 약간 물비린내처럼 옅게 음인의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흐리게. 그리고 공한테서요? 수한테서. 수한테서. 그리고 수는 공에게 몸이 불편한데 어찌 나와 계시냐고 했고 공이 정원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에 수가 구색을 갖춰놓은 건데
옹랑의 마음에 든다니 참으로 기쁘다고 했고 공은 옹랑이라는 단어에 눈이 동그래집니다. 네. 수가 슬그머니 입을 맞추려 했고 공은 보는 눈이 많다면서 애둘러서 거절했죠. 네. 공이 수랑은 약간 거래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이렇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것만 하고 싶은 건데 연인 노름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뭐 이렇게 다정하게 막 이렇게 맞춰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네. 아직 철벽. 다행히 수가 별말 없이 물러났고 네.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손을 3개 잡아와요. 네. 그리고 이제 1각 정도 지나가지고 내관이 손 부서졌겠는데 15분 동안 잡고 있으면.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직 네. 업무가 많이 남았습니다. 네, 막 이러니까 가십시다. 이제 돌아갔죠. 네. 수가 돌아가니까 공하고 경환이만 남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경환이가 공한테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랬고 네. 둘은 오랜만에 서로가 무사한 걸 확인을 하고 안도를 했죠. 진짜 살아서 다시 만났구나. 그리고 공이 경환에게 멀리 가지 말고 꼭 붙어 있으라고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네. 아무튼 그렇게 지나가고 경환이랑 임공공은 금방 친해진 것 같았다고 해요. 신기하다. 둘이 같은 상전을 모시게 되면서 그 네. 연대로 친해졌는데 네. 임공공이 궁의 살림을 맡고 경환이는 이제 궁의 시중을 맡게 돼서 네. 그렇게 궁이 돌아갔던 거지. 네. 그래서 이날 저녁에 수가 저녁을 들러온다 했고 아, 저녁 같이 먹으러? 그래서 공이 경환한테 저녁에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좋다고 했어요. 네. 분명히 저녁을 먹고 그냥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 촉이 왔어. 그 때문에 경환이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네. 배려해서 얘기를 했죠. 네. 경환이가 자기 주인이 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보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네. 거절하기는 좀 그렇지.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됐고 공이 생전 처음 보는 음식에 네. 저도 모르게 음식을 계속 쳐다봤어요. 배가 고파졌고. 신기한 수는 술상. 익숙한 듯이 통구이 같은 걸 해체했죠. 오. 양의 배를 갈랐는데 아, 속에서 칠면조가 나오고 어? 칠면조의 뱃속에서는 닭이 나오고 뭐라고? 닭의 뱃속에서는 메추라기가 나오고 양파야? 양파처럼 이런 메추리의 음식이 있나? 뱃속에서는 달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유목민들이 축하 의례 때 쓰던 음식이라고. 약간 이벤트 같은데. 약간 이벤트 같죠.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들과 침묵을 위해서 그걸 먹었다고. 이러면서. 약간 이벤트 축하의 느낌이네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가장 귀한 이가 달걀을 먹는다 이러면서 공한테 주는 거야 그거. 네. 그리고 이제 수가 직접 손으로 입에 넣어줬죠. 공 입에. 우와. 수는 공한테 공이 뭐든 작다고 손도 작고 발도 작고 입도 작고 아, 그래서 귀엽구나. 공이 이제 수한테 황산께서 큰 거라고 하니까 수가 내실도 없이 덩치만 크다고. 아, 자기의 크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것까지 당신 앞에 공 앞에 서면은 텅 비게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렇구나. 수는 그래도 공을 곁에 둘 수 있었던 게 덩치가 산만큼 큰 체구 덕분인 걸 감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뭔가 순정적이다. 공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이 약간 무서운데. 공이 그 말을 듣고 혹시나 가황실이 멸망하게 된 게 자기 때문인가 소름이 돋았지. 그때는 몰랐어. 네. 그랬는데 수가 갑자기 허기가 진다면서 네. 공을 식탁 위에 올리더니 유사덕밥을 먹었죠. 허기가 지는데. 허기가 지는데 먹었다. 아무튼 그렇구나.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수가 공을 무릎에 앉혀놓고 밥을 먹여요. 공이 네. 기운이 없어 보여가지고 차마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공은 밥을 다 먹고는 수가 자신을 안아서 데려갈까봐 준비를 한다면서 목간으로 빠르게 도망쳤고 네. 씻고 나와가지고 침 쏟을 준비를 하면서 네. 공이 그 방울을 목에 걸었고 경화는 왠지 이 방울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반응을 했지. 어쨌든 그 후에 황제가 총애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네. 공의 곡간이 꽉꽉 찼죠. 그래서 임공공의 혈색이 또 이제 나날이 이 좋아졌어요. 인공공 특이해. 잘 먹었나 봐. 네. 또한 공을 만나고 싶다는 아련 요청이 많았던 거지. 줄대려고, 줄대려고. 친해지려고. 그래가지고 공은 황상의 은덕으로 사는데 맞아. 내일도 아닌데. 제가 경망스럽게 누굴 만나겠냐. 다 돌려보냈어요. 임공공은 그게 불만이었지. 인공공아. 권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자. 그래서 경환이가 임공공을 따로 부르더니 네. 황제가 음인인 걸 아는 거는 극히 일부인데 네. 공이 대소신료들을 만나주다가 몸에 묻어있던 음인의 향이 노출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임공공이 그러네 설득. 무릎을 탁 쳤죠. 네. 경환이가 공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꾀를 생각해내서 임공공의 문제를
해결을 해줬죠. 강환이가 해줬군요. 임기응변. 사람들이 원래 없다는 가 나라일 때는 네. 양인만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수는 너무 외형적으로 양인 같은 느낌이야. 근데 뭐 이제는 지금은 어차피 새로운 나라잖아요. 수가 네. 세운 나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늙은 중신들은 향인이라고 이제 양인과 음인을 얘기하는 건데 향인을 중인보다 몇 배 일반인 그냥 베타가 중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향인을 중인보다 몇 배 더 쳐줬고 네.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네. 근데 겉으로는 밖에는 베타라고 하고 다닌 거지. 네. 그래서 지금은 황제가 중인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는 중신들이 황제가 음인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베타보단 낫지 이런 취급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아무튼 숨기고 있는 거지. 아. 경환이는 수가 음인임을 숨기는 이유를 네. 자기가 회임할 수 있다는 걸 감추려는 게 아니냐고 했어요. 회임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긴 할 거 아니었어? 그치. 그치만 아무튼 계속 감추고 있었던 거지. 대를 이을 거 아니었어? 누가 회임을 시킬까봐 그러는 건가? 그럴 수도 그러기엔 있지 너무 않나? 강력하지 않나? 그냥 근데 뭐 약 같은 걸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회음기래. 회음기가 뭐라? 생리요? 월경? 히라키? 히라키에는 또 이제 나쁜 마음 먹을 수 있잖아. 뭐 아무튼 그런가 봐. 그래서 공이 그래서 회임시킬까 이러면서 농을 쳤고 경환이가 농담하지 말라고 정색했어요. 그런가? 공은 경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네. 죽기 전까지 아직 형님은 살아있으니까 죽기 전까지 형님을 멀리 보내고 경환이도 궁에서 멀어지게 해가지고 보호해줘야겠다.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를 경환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 그쵸. 그리고 근데 본인은 죽을 생각인 건가? 이렇게 살아서 뭐 어떻게 살면 가려는 좋은데 생각은 없어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죽기 전까지 뭐 이걸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아무튼 숨기고 있었고 이제 수가 공이 등나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네. 다음날 등나무에 그네를 메어놨지. 좋죠. 공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질색을 할 뻔했는데 경환이가 공님 그네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맞는 말이라서 경환이가 진짜 잘 구스르는 것 같아. 어렸을 뭔가 말로. 때부터 해서. 경환이의 말에 따라서 그네를 타고 엄청 팔랑귀야. 그러면서 이제 막 타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팔이를 하고 있었는데 네. 멍 때리고 있었군요. 네 어느 순간에 뒤에서 미는 게 경환이가 아니라 수가 된 걸 눈치를 챈 거야. 엄청 세게 밀었나 보다. 손바닥 크기의 차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가? 부. 공이 그거 알고 깜짝 놀라서 네. 있는데 수가 놀랐냐고 하더니 네. 좋아하면서 타는 걸 보니까 네. 그네 달기를 잘한 것 같다. 들켰어, 좋아하는 거. 그러고는 망했다. 호부 자랑의 아련을 공이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언급하면서 잘하신 것 같다. 잘하셨다. 이러면서 칭찬을 했고 공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람들 다 거절했죠. 고 수는 그게 아니고 만나도 상관없는데 네. 내 양인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안 돼서 기쁜 거라고. 그랬고, 그런 느낌이구나. 공을 누구도 볼 수 없는 깊은 곳에다가 가둬놓고 자기만 보고 싶다. 막 이미 이런. 가둬 있는 걸? 더욱더 깊은 곳에. 더욱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은. 그런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고백을 한 거지. 네. 사랑을 고백했네요. 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릴 뻔했지만. 어째서 사랑을 고백했는지. 그래서 참았어요. 얘는 아직 이제 적이니까. 네. 원수죠, 원수. 수가 하는 그 말 그대로 죽기 전에 자기 삶이 그랬던 거야. 그랬구나. 회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튀었다가 죽은 거라 가지고. 그랬구나. 어쨌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입에 발린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네. 분에 넘치는 은혜라고 인사를 건네자 네. 수가 공한테 키스를 했어요. 공은 그게 소름 끼쳤지만 과거에 비하면 솜방망이라서 참을 수 있었죠. 과거에는 고문을 당했군요. 엉덩이가 아팠지. 힘들었지.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수는 공의 발을 핥았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사지도 해줬대요. 그러더니 등꽃이 스노이 신발을 신겨주고 네. 수가 바늘을 여러 부러뜨렸다고 했고 수가 공은 직접.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공은 다른 생각을 했지. 설마 얘가 바늘을 직접 잡지는 않았을 거야? 이러면서
친방 상궁을 족쳤다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수가 떠났는데 네. 공은 발에 감촉이 남아가지고 차마 걸을 수가 없었고 뭐지? 그래서 경환이가 공을 업어줬고 네. 경환이가 귀한 것이니까 잘 보관해 두자면서 임금공한테 신발을 건넸어요. 구두 선물. 신발 주면 도망가는. 신상 구두 선물. 임금공이 받고는 이건 친방상궁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왜요? 너무 갸우뚱 구려서? 너무 구려서 아 그렇군요.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야? 하늘을 많이 아니 뭐 부러뜨렸대잖아요. 살 쓰는 애가 물론 잘 놓을 수 있겠지. 그냥 힘이 뚫렸다는 너무 거 좋아서 이렇게 집중하다 이렇게 뾰직하면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약간 바늘이 그렇게 약해요? 그 궁에 들어올 정도의 솜씨는 아닌 게 아닐까. 아, 그런가?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서 갸우뚱했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어. 너무 나도. 못 만들었거나 이게 만들기는 그냥 무난하게 만들었는데 궁까지 들어올 만큼의 고급스러운 솜씨라고 상등품은 생각. 아니거나 뭐 아. 이런 생각을 했지. 책상은 아니구나. 아무튼 질은 근데 참 좋은 실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런 느낌. 천과 실은 좋은데 재료는 좋은데 왜 이것밖에? 이런 정도. 아무튼 서로 아무튼 각자 따로 이해했어. 근데 이날 이후에 수가 발길을 딱 끊어요. 왜지? 인공공도 불안해했죠. 네. 방금의 밀당이네. 망쿠님처럼. 와, 무섭다. 왜죠?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네. 황후가 뭐라 한 거지. 너무 한 사람만 총애하면 좋지 않습니다. 모든 후궁한테 한 번씩 들어주십시오. 골고루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총애를 받는 인물이 외명부에 있잖아요. 네. 후궁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니까 임금공은 황후가 공을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명부는 황후랑 6명의 소주들이 있다면서 네. 일주일 후에 수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냥 차례대로 한 거지. 모두에게 한 번씩은 네. 가준다. 네. 그리고 이제 임공공이 말한 대로 진짜 수가 8일째 날에 찾아왔고 네. 대단하다, 수가. 체력이 대단해. 진짜 얘도 대단하다. 20대겠지? 그렇게 젊어서 빨리? 그런가? 모르겠네요. 매일 근명성실하게 합궁을 하고 왔어요. 대단한. 수는. 그러니까 대단해. 피곤한 기색이 1도 없었대요. 네. 낮에는 정무를 보고 네. 밤에는 합궁하고 이런 식이었을 텐데. 와, 기계적이다. 그래서 공은 자기 합궁을 하면 노잠 자기가 일수였기 때문에 네. 수가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가 네. 이런 잔악한 작자를 내가 부러워하다니 이러면서 네. 놀랐고 원수. 그렇게 공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수는 공한테 다식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하고 네. 궁인한테서 채비라는 이제 후궁이 있는데 네. 걔네 친정에서 다양한 다식을 진상을 한 거야. 맛있는 네. 걸.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오게 해가지고 그 온갖 다식들을 맛보게 하면서 네. 이거는 양의 젖으로 만든 거다 이러면서 네. 수가 공에게 먹여줬지. 디저트 파티군요. 예. 부럽다. 공은 먹여주는 게 불편했지만 그쵸. 죽기 전에 예전에 수는 공이 거절하니까 내관들 시켜가지고 네. 공에 손발을 묶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받아 먹었는데 네. 우유는 예전에 어릴 때 이후로는 잘 안 먹어봤는데 왜지? 이게 풍부한 우유 맛에 새콤달콤한 과일향이 났대요. 맛있겠다. 뭐지? 과일. 딸기 라떼? 나 아까부터 약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딸기 뷔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맛있겠다. 아니, 이분들. 그래서 맛있겠다. 아니 내 눈앞에 딸기 뷔페가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 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딸기 아이스크림 먹고 딸기 케이크 먹고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온갖 종류의 다식들. 맛있겠다. 디저트 뷔페잖아. 아무튼 딸기 맛이 뷔페 있어서 간지도 오래됐어. 우유 맛인데 새콤달콤하게 과일향도 나고 맛있었나 봐요. 맛있었나 그래서 봐요. 놀랍대. 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우유에 견과류가 박힌 우유 종류의 이제 견과류가 박힌 거였고 네. 공은 맛있었나 봐. 행복하게 미소를 지었다고 하네요. 네. 맛있었겠지. 그렇게 좋았겠지 뭐. 수는 그런 공한테 계속 먹여줬고 공은 수가 만족해하는 모습에 네. 좋은 기분이 한풀 꺾였지. 네. 그래서 이제 채비마마네 친정에서 준 거냐 이러면서 물어봤고 네. 수가 이제 화를 잘 쏘아가지고 아명이 채였다고 내명부에서 황후 다음으로 서열이 높다고 얘기를 해줘요. 네. 공이 귀비는 없냐고 물었고 수는 황손을 생산하거나 공적을 거둔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비둘, 빈둘, 귀인둘 이렇게 해가지고 6명 있고 황후 있고 네. 이렇게라고 공은 뭐죠? 얘기를 했죠. 공은 아직 척지가 없으니까 네. 그냥 공인 거지.
제일 그래서? 총애하는 공. 공은 수한테 연달아 합공하시니 피곤하시겠다 했고 그 말에 수가 자기 얼굴을 더듬으면서 꽤 피곤하다고 얘기를 했지. 뭐지? 이제 서로 사는 이 고충을 어찌 모르겠냐면서 공감을 표했죠. 자기가 얼마나 잘 모르겠는데. 님이? 아무튼 수가 피곤이라는 말에 눈빛이 흐려지는 걸 보고 네. 공은 수가 피곤하니까 보낼 수 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네. 수는 공의 품에 얼굴을 묻고 뵙고 싶었다고 하더니 공을 끌어당겨서 자기 허벅지 위에 앉게 하고는 한시도 생각을 놓은 적이 없었다. 내 사랑을 고백하고. 님 곁에 있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네. 그런 고백을 하고 공은 이제 안 되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얘도 살려고 아주. 방송하다는 얘기를 했지. 가짜로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 괜찮은지. 아직은 가짜로 사랑하죠. 네. 수는 공이 8일 전과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하더니 네. 곧 입맞춤을 했어요. 네. 이제 공은 이것도 익숙해진 거지. 그래서 전처럼 놀라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공이 수한테 피곤하다 했으니 돌아가 쉼이 어떠냐 제안을 했고 네. 수는 선인장이라는 것을 아느냐 이러면서 뜬금없이 질문을 했지. 중국의 선인장이 희귀했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수도 아, 여긴 중국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나라에. 약간 그런 공은 사막의 식물 말하는 거냐 한 번쯤 본 것 같기도 알고 하다 있네. 하니까 수는 선인장이 어찌 사는지 아냐고 물을 먹지 않는다 하지만 물을 얻을 때까지 버티는 거라고 그러면서 일주일간 공을 보고 싶었다는 고백을 했지. 아, 난 선인장이었어. 내가 선인장이요. 나 오늘 물 제대로 먹을 거다. 고백과 함께 네. 수한테서 이끼나 흙을 닮은 듯한 음인의 향이 맡아졌고 공은 저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였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수한테 모든 것을 잃고도 흔들리는 자기가 너무 불쾌했대요. 아이씨 정신 차려 막 이러고 맞아. 정신 차리자. 나 새끼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아, 이럴 수가. 그러면서 흔들리는 스스로를 잡으려고 이제 과거에 괴롭힘 당했던 기억을 꺼내려고 안 했는데 좋은 기억. 수가 공을 더듬더듬 했지. 네. 그러고 이제 그 기억이 싹 사라졌죠. 네. 그렇게 또 그렇군요. 합박을 했고 그러고 보니 공이 인생 2회차니까 딱히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 거지 않았을까? 뭐야? 맨 처음에 무슨 책을 보고 막 그런다 그러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대한? 그 전에는 자기 엉덩이로 당했어요. 아, 그 전에는 그닥 그런 게, 좋아하면서 막 행복해하면서 당한 게 아니라서 막 이렇게 2회차에는 좀 더 스무스하게 해볼까? 이런 건가? 몸이라도 좀 덜 피곤해야지 하면서 그 전에는 수 입장이었고, 아, 그래요? 네. 바뀐 거네? 그러니까 양인인데 수로 당한 거였지. 그래서 치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게 되게 아프다고 해상하는 게 나와요, 계속. 그게 된다는 게 신기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도 고통스럽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기분은 좋다니까 뭐. 즐겁다니까 뭐. 아무튼 네. 공은 봄 연애의 초대장을 받아요. 네. 춘기의 축제인데 네. 비빈들과 대소신료가 모여서 네. 벚꽃을 즐기는 뭐 벚꽃이든 꽃이든 아무튼 네. 즐겼겠죠. 그런 네. 연례 행사라고 합니다. 네. 공은 아무튼 갈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원래 임기 첫 해에 모든 걸 쏟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사치스러운 건. 잘 이제 해보고 반응 왕권을- 괜찮으면 왕권을 세워야 이제 되니까. 쭉 하는 거고 별로면은 지지 이러면서 공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네. 임공공이 딱 초대장을 낚아채고는 아, 아우 당연하죠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이놈 시기야. 그래서 어전 내관도 냅다 아 그럼 그래 알겠습니다 이러더니 돌아가 버렸어요. 쿨거래. 그거였지 지들 둘이서만. 당사자 빼고. 공이 화를 내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했고 임공공은 숨어 사는 게 맞긴 한데 네. 자기를 받을 소공이 응거한다는 소문이 나면 황상의 아. 체면에 누를 끼치게 될 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지. 네. 그래서 공은 수 체면 따위는 알 바 아니었지만 맞아. 티도 못 내고 뚱하게 있었고 네. 임공은 거기다가 발레를 치르고 공이 되면은 옛날 자기 땅. 옹지에 한 번은 가셔야 할 텐데 별궁에 있는 걸 좋아한다 여기고 보내지 않으면 어쩌라고 하시냐 이러면서 운을 띄워요. 아, 설득되네 또. 말을 잘해. 그러니까. 봉은 그 말에 내가 그 봉지에 가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했고 당연히 폐하께서 윤허를 하시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서 난 공이 아직 자유의 몸이었군. 공이 연애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네. 경환이가 계속 마땅치 않아 했죠. 경환이는 싫어하죠. 그러면서 언제나 바라는 바를 잊지 말라고 오롯이 당신으로 계시라고 거창한 말을 했지. 공은 왜 이러나 싶은데 경환이가 다른 말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인공공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때다 싶어 아련을 원하는 대소신료들이 몰려들 테니까 그게 걱정인가 보다 이러면서 네,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가나라일 때도 봄축제는 큰 행사였는데 흉작이 들어도 곡식을 털어서라도 축제를 열었었고 네. 대단하다. 돈이 없는데도 했다고?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연모하는 이한테 꽃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양인이 음인한테 바치는 게 보통이었고 네. 연인이 아니더라도 음인이 있다면 꽃을 주는 게 그런 게 풍습이었대요. 그래서 공이 어릴 땐 누구에게 꽃을 주는지가 황실에서는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였다고 합니다. 옛날엔 내가 주인공이었으니까. 내가 꽃을 누구한테 주는지가 항상 시끄러웠지 그걸로. 네, 스캔들. 왕족 스캔들. 최고 아이돌이네. 그렇죠. 아이돌이었죠. 공은 모우와 황후, 후궁 네. 또는 육촌 누이였던 대옥이한테 꽃을 줬었는데 네. 올해는 원래 공의 처가 될 이한테 꽃을 주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가황실이 망하면서 네. 없던 일이 되었죠. 공의 처는 살아있을까요? 안 죽었으면. 공의 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첩지. 처가 될 만한 사람. 아직 후보조차 없었구나. 그게 그랬던 조금 후보 같은 애는 있었는데 아직 이렇게 확정 같은 건 아니었고 네. 이제 어른들끼리 얘기만 게다가 하지. 완전 흐지부지 되어버렸군요. 네. 만약에 수가 다 죽여버릴까봐 그럴 수 있어.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희 제국의 춘기 축제는 네. 국내에 있는 섬에서 이루어졌대요. 궁에 섬이 있어? 약간 있나봐요. 있나 엄청 봐요. 넓어. 숲도 있으니까 뭐. 아우 직원들이 힘들었겠어. 직원들. 다 같이 사는 거지 뭐. 공은 이렇게 큰 섬이 궁에 있는 줄 처음 알았대요. 아니 자기 궁인데. 그러니까 자기네 아니구나. 궁 원래 수도로 옮겨요? 수도가 다르니까. 아 그래요? 섬에 도착하니까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 느껴져요. 그래서 공은 수가 집착해 주는 게 이 순간에는 반가웠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 유일하게. 반가워. 수는 공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인사시키는 거죠. 안녕하세요, 공입니다. 네, 네. 내가 좋아하는 애입니다. 네, 막 이런 거지. 제가 총애합니다. 너 알지? 얘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느낌. 건들면 뒤져. 그런데 황후가 인사를 올릴 기회를 달라고 직접 말을 걸었고 그때야 이제 공은 황후와 얼굴을 트게 된 거지. 황후한테 공이 인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계급상? 그래야 되는데 이제 황후가- 그럴 틈도 없이 수가 끌고 다닌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육조 관리의 딸인 황후는 네. 키가 굉장히 크고 오. 공하고 비슷할 정도로 이제 여자치고는 큰 키였던 거예요. 멋있는 그래서 이제 언니구나. 그거 호리호리했고 기품과 예의가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겉으로는. 그렇습니까?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 아직까진 멋있는데? 아직까지는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인공공이 경계한다는 말과는 달리 네. 일단 황제 앞이었으니까 웃고 있었겠지. 네. 계속 이제 웃으면서 다들 표정 관리하고 있죠. 그럼 입꼬리가 이제 떨려올 때까지 웃으면서 열심히 네. 인사를 했지. 네. 근데 황후는 공을 보러 간다고 해놓고는 일이 많아서 못 갔다고. 네. 한 황상을 모시는 식구 아니냐면서 이제 후궁 취급을 한 거죠. 후궁 맞지 뭐 근데 사실 그렇죠. 밖에 있을 뿐. 네. 그러면서 이 기회에 내명부 소주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네. 공은 이럴 줄 알았으면 수한테 붙들려 있는 게 낫다며 후회했지만 너무 불편하다. 후궁과 여인들이 다가오니까 이제 인사를 한 거지. 네. 그러면서 마주쳤는데 난처럼 늘씬하면서 녹색 옷을 입은 화려한 미인이 있었대요. 근데 네. 걔가 이제 공이 누구냐고 황후한테 물어봤고 다 알면서 물어봤네요. 그러면서 황후가 람비는 성격이 급하다면서 채비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죠. 채비는 들어본 사람이다.
람비가 이제 속이 안 좋다고 했다. 네.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황후는 어쩔 수 없다면서 람비를 소개시켜줬고 그러고는 숙빈을 찾아요. 곁에서는 교빈이 숙빈한테 대답 안 하냐고 큰 소리를 쳤고 그의 람비와 황후의 표정이 안 좋아졌죠. 네. 대소신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후궁이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람비가 교빈을 나무랐는데 오히려 황후는 경사스러운 자리라 기분이 들떴었나 보다 이러면서 교빈을 감쌌지. 착한 척하는 것 봐. 후는 그걸 보면서 황후와 람비 사이가 좋지 않음을 짐작을 했죠. 아무튼 람비가 그래서 교빈을 감쌌고 네. 공은 그걸 보면서 황후랑 람비 사이가 좋지 않음을 짐작을 했지. 네. 그리고 숙빈하고 억지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숙빈이 그 대옥이었던 거죠. 육촌 누이인 대옥. 아, 네네네네. 람비는 옆에서 은근히 숙빈을 깠어요. 핏줄인데 무시하면 금수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돌려가기를 시작했고 뭐지? 람비는 오랜만에 혈연끼리 제외하는 거니까 같이 바람을 쐬고 오라면서 떠밀었고 피곤하다. 콩은 누이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안아들었지. 그러면서 남자다. 둘은 같이 산책을 하게 됐는데 네. 누이가 체력이 좋지 않아서 비 후보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면 공의 비가 됐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 친했어 그렇군요. 둘이. 네. 공은 누이한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랬고 누이는 공을 서로끼리만 부르던 어릴 때 불렀던 거겠죠? 네. 공의 애칭인 소보 이러면서 부른 거지. 네. 그럼- 와, 수가 들으면 빡치겠는데? 뭉치죠. 공은 누이한테 협박당했냐 왜 그놈의 빈이 된 거냐 이러면서 다그쳤고 네. 누이는 뭔 상관이냐고 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황친이 되는 걸 왜 마다하겠냐 더 이상 누이라 부르지 말라고 자신의 집안은 희나라의 공신이다. 가황실과는 연이 진작에 끊어졌고 그렇구나. 이제 자신은 조채옥이라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속상하겠다. 공은 달래주려고 했는데 곧 누이는 어디론가 뛰어가 버렸고 혼자 남아있는 울면서 공은 뛰어갔어. 이러면서 뛰어가고 못 잡아, 못 잡아. 생각했어. 되게 막 이렇게 하늘 이렇게 날리면서. 팔락팔락거리면서 갔겠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안타깝다. 혼자 남아있는 공에게 수가 나타나서 네. 그러면서 이제 공이 울지 않는데도 울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끌어안아주고 달래줬지. 안 울었어. 나 뭐 잘못한 거 남자다. 아니니? 나 지금 남자다. 왜 내가 울었다고 생각하지? 맞아. 울었으면서. 공은 경환이 걱정하던 게 이거라는 걸 깨달았고 아. 그전에도 누이가 후궁이었다면 어째서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궁금해했어요. 그런가. 이날 공은 수한테 안기다시피 해서 돌아왔고 네. 임공공은 경환이 말한 줄 알고 있었고 경환은 진작 말을 하지 않았던 걸 후회했지. 둘이 서로에게 손발이- 안 맞아 안 맞아. 손발이 안 맞았어. 책임전가인. 임공공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네. 공한테 서쪽에 있는 어화원인 서화원에 서역에서 들여온 장미가 크고 실하다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에 공이 귀가 솔깃해졌는데 네. 서원이 숙빈의 처소 근처라는 말을 경환이 하니까 네. 공이 이제 다시 시무룩해졌고 갈 수 없다. 임공공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무릎을 꿇었지. 네. 그래서 공은 공은 나름 착한 사람인 건가?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 네. 열심히 사는 사람. 공은 누구 탓도 아니라고 나 괜찮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그때 네. 수가 왔어요. 수가 와서 오늘도 입맛이 없는 거냐 이러면 걱정을 했는데 네. 공이 내가 보물 사는 것 같다 신경 쓰지 말라 네. 이러면서 수백만 백성과 저 중에서 누가 더 중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지. 답은 정해져 있지. 답은 너. 답은 바로 너. 근데 너무 수가 정해져 이제 있어. 비교할 게 없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라고. 바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공이 수 입을 막고 네. 놈도 나 잘한다고. 너무 부끄럽다. 눈앞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놈도 잘한다면서. 차이표 생각. 너무 오글거린다. 하여튼 견뎌야 해, 이 오글거림. 그걸 막았지. 네. 수는 견뎌. 이마금을 한 공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이 자체로도 완벽하지만 때론 장식이 필요하다면서 네. 손가락을 물어서 입자국을 낸 다음에 거기에 옷가락지를 끼워줬지. 예쁜 옷가락지였다고 합니다. 네. 공이 손가락이 잘리는 줄 알고 놀랐던 거야. 물었을 때. 물어 뜯기는 줄. 그래서 수는 이제 아무 생각 안 날 테고 그럼 입맛도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업무 때문에 돌아갔는데 네. 수가 끼워준 옥이 투명한 빙옥이었대요. 우와. 공도 이렇게 진기한 거는 처음 본 거지. 유리반지 황실에서 같은 거. 살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을까? 투명한 반지. 공은 또 수가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밥을 열심히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밥을 시킨 거 먹었지. 열심히 하는구나. 저놈은 미친놈이니까. 내가 저놈의 광기를 봤다고. 이번에 저놈이 어디를 지금은 때문에 조용하지만 지금은 미칠 수 괜찮아 있는 놈이야 보이지만 이러면서. 제정신 아니라고. 그러던 중에 주먹만큼 큰 장미 한 송이가 탁자에 있었어요. 람비가 쌓여있어요. 보낸 거라고 경원이가 얘기를 해줬죠. 아. 람비는 친정이 이름난 거상이었고 람비의 숙부가 수가 변경에 있을 때 부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서역의 수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약간 후궁 견환전에 돈과 힘을 다 갖고 하귀비 있네. 같은 귀비냥냥 같은 느낌인 거지. 람비는 일전에 무라를 사과한다면서 장미를 보낸 거라고 했는데 공은 람비가 생각보다 훨씬 자상하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경환이는 왠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나도 같았어요. 좀 무서워요. 네, 경환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무서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 네. 어쨌든 그 후에 람비는 장미 외에도 이것저것 선물을 막 보냈지. 네. 이렇게 선물을 먼저 공세한 애들은 뭔가 있는 애들인데. 맞아. 근데 그러면 뭐 사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공이 람비를 찾아가게 돼요. 네.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는군요. 람비는 음인이었고 공은 그걸 알고 놀랐으며 람비가 전형적인 음인의 모습인데도 네. 놀란 자신에게 놀랐지. 왜지? 너무 수한테 익숙해져 있었어. 람비는 어하원에 공을 데리고 들어가서는 원래 관리하는 자신과 폐하만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만 특별히 모셨다고 했어요. 네. 공은 람비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고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네. 공은 람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응덕을 자기한테 베푸냐고 했고 네. 람비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가고 싶다면서 권력욕이 있네요. 공이 야망 있는 여자. 자기를 그렇게 되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야. 공이 그 말에 답하기 어려워하니까 람비는 그게 당연하다면서 네. 공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다고 선물이라고 하면서 공을 데리고 안으로 갔어요. 네. 거긴 누이가 있었지.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 누나 아니에요? 응, 맞아요. 그 누나입니다. 네. 알고 보니까 람비는 누이와 원래 알던 사이였다고. 자매 같은 사이라고 해요. 절친이었군요. 네. 매매 제재하던 사이였던 거지. 훈계는 람비가 더 높은데 갑자기 누이가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서 람비가 누이를 언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네.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단 말이야. 네. 셋은 즐겁게 수다를 떨었고 곧 누이가 행복해하는 게 보기 좋아서 자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경아는 입방아 찍기 좋으니까 맞아. 자자라고 했죠. 경환이 왜냐면 남자 남자 들어. 이런 애들 말을 꼭 안 듣더라고. 그래. 살얼음판에 사는 주제. 아니 그리고 아빠도 선물 있는 대로 다 거절해놓고 아니, 갑자기 왜 남자애가- 장미 이런 것도 받기 시작해가지고 남자애가 후궁을 드나들면 어떤 소문이 돌겠어요. 맞아. 거기다가 다 차리라고. 음인이고 자기는 심지어 양인이고 보면서 나 이렇게 보면서 좀 한심해가지고 약간. 살얼음판. 정신 차려. 아니 목숨이 여러 개야? 지금 두 번째지만 다음이 있을 거란 보장이 있어. 다른 애들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킬 수 있나 얘가? 자, 지금 열심히 계략을 그러면 짜야 할 맞지. 정신 텐데. 차려. 머리를 좀 잘 못 굴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뒷담화하지? 미안하다, 야, 근데. 좀 그래 보였어. 아무튼. 어떡하진 않아 솔직히. 영민하지 못했군요. 아니, 나 후궁견환전 너무 많이 봤단 말이야. 똑똑하지. 이랬던 애들이 다 당해서 죽는다고. 와, 안타까워. 다 사망한단 말이야. 다 이렇게 사망 이렇게 뜨고, 이제. 얼굴을 볼 수 없는 애가 된다고. 망. 아무튼. 그리고 이제 한때 숙빈이. 네. 아무튼 옛날에 시집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맞아, 있었잖아요. 썸녀잖아, 공한테. 썸녀. 구썸녀란 말이야. 썸녀지. 지금.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했고 맞는 말이지. 경환이는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듣고 자기가 잊어서는 안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겼지. 그래 바보들. 그나마 다행이야. 네. 되새길 다행입니다. 수 있다는 건 경환이 다행인 거지. 화이팅. 그리고 이제 황실의 태자였던 형님을 구하는 게 자기의 1차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야 이제 다음 길을 모색할 수 있으니까. 네. 결국 수가 이 모임에 찾아와서 결국 알아냈어. 이제 하하호호 하고 있으니까 네. 어하원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찾아왔어. 네. 바로 달려왔겠죠? 그럼. 듣자마자. 제가 내 앞에선 안 웃는다는데 저기선 하하호호 웃고 있네 이러면서. 람비가 다과를 든다는 게 네. 이야기가 길어져서 네. 말이 나왔나 보다 이러면서 죄송하다 했고 네. 수는 나무라는 게 아니고 황궁의 귀한 손님이 내 처들하고 잘 지낸다는데 왜 화를 내겠냐.
근데 이게 위치가 애매하다. 이게 공이 음인이었으면은 딱히 수가 빡치지 않았을 텐데 공이 이렇게 양인이어가지고 음인이랑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냥 아무튼. 내 처가 아니야. 맞아. 내 처지만 내 처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네. 뭔가 오묘해. 아무튼 이거 아무튼 관계가 위험하다고? 내 처들하고 잘 지낸다는데 왜 화를 내겠냐.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모임에 어찌 나를 빼놓고 니들끼리만 재밌냐. 나도 쟤랑 재밌게 놀고 싶다. 속마음, 약간 속마음. 나 따돌리지 마. 섭섭하다 이러면서. 왜 나 이런 빼고 거야. 노냐 이 껴줘. 나쁜 것들아. 너희네만 쟤랑 재밌게 너네만 놀고. 인싸니? 슬프다. 근데 이제 수의 등장으로 네. 누이가 차가워지나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서 음인의 향을 낸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귀가 뭐야? 빨갛게 익으면서 되게 좋아했던 거야. 아, 수줍수줍 누이는 하면서. 좋아했구나.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공이 그걸 보고 제가 진짜 쟤를 좋아해서 결혼을 한 거라고? 이렇게 된 거야. 아, 근데 음인끼리는 그걸 느껴요? 공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느끼긴 하지 않을까? 근데 세계관에 따라 얘네가 다른가? 음인과 음인도 임신이 가능한 되는 그런 거구나. 세계관이니까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냥 좀 덜 진할 뭐라고 뿐? 해야 될까? 성적으로는 덜 자극받아도 향은 느낄 수 있는 있는 그런 근데 그런 그게 거라고 생각이 되게 그 향이 어떤 식으로 피어오르는지 이게 감정에 따라서 이게 티가 난다고 묘사가 돼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대요. 네. 쇼크를 받은 거지. 네. 오씨, 제가 압박받고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좋아서 진심이었어. 결혼했다고. 와, 또 이런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도 곧 너야. 남비는 숙빈이 이렇다면서 네. 황상을 기다리느라고 항상 밤잠이 늦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지. 네. 수가 그 말에 그러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숙빈의 처소에 들으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다들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공만 쇼크를 받은 상태야. 네. 누이의 행복의 근원이 희나라의 황친이 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냥 수의 아내가 된 게 기뻤던 거지. 배신감. 와, 내가 착각했나?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었나? 이러면서 계속 누이를 바라보게 됐는데 네. 공이 그 누이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내를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라니? 나한테 멋있다. 잘해주고 멋있고 잘생겼잖아. 키도 그러면은 크고 몸도 좋다고. 야, 거기다 황제야. 젊어. 젊어. 잘생겼어. 할배가 아니야. 남성적이야. 나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흥변하잖아. 할아버지. 대머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황제 있을 수 있지만 이 웅정 황제는 황제? 아무튼 그랬죠. 네. 근데 누이가 이제 대놓고 행복한 기운과 향을 막 뿜어내니까 네. 공은 일단은 그런 누이를 이해하려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수를 힐끔을 훔쳐봤는데 수는 영세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되게 그냥 잘 어울리는 거야. 그 옷과 그 분위기야 그 풍채 막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렸던 거지. 황제스러워 보여. 응. 잘 어울려 황제가. 공은 수가 형님에게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사내라면 동경할 만한 그리고 이제 또는 여인에게는 염모를 일으킬 외모를 가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생겼으니까. 수는 그런 공의 속도 모르고 차가 입에 맞지 않냐 물어봤고 네. 공은 순간 수한테 질투가 쏟았어. 이 녀석. 특이하다. 질투할 걸 질투해. 너는 안 돼. 하지만 잘못된 질투. 이성적으로 네. 소중한 누이의 연모가 이루어지길 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네. 람비는 속도 모르고 이 관계가 어렵다. 여잔데 남자고 하는 게 남잔데 힘들어. 남자고 막 약간 이런. 숙비는 속도 모르고 공이 아기 때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아우를 바꾸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거기다 막 부침성도 좋았다 이런 별 얘기를 다 했지.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대화가 통할 만한 얘기를 네. 열심히. 네. 안타깝다. 네. 아무튼 슬프다. 그랬죠. 누이가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수가 공의 손등을 몰래 더듬더니 소매 속으로 파고들어요. 아, 람비는 눈치가 빠른 여자기 때문에 네. 그걸 눈치채고 흑비한테 오늘 친방상궁하고 선약이 있지 않았냐 이러면서 흑비를 데리고 먼저 떠났죠. 와, 무서운 여자다. 그 다음 주 아니었어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이러면서 데리고 갔어요. 수는 숙비가 부른 공을 이제 소보라고 또 부른 거지. 네.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부르던. 소보라 애칭이 귀엽다면서 공의 팔에 손자국이 나도록 잡아요. 아, 왜지? 계속 꼬집나. 약간 꼬집고 빡치고 깨물고.
빡치고 질투심과 약간 소유욕과 막 그런 걸 열심히 표현하지. 네. 아무튼 수가 아파하는 공한테 고의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사죄해야 할까 고민하더니 키스를 해줬지. 그러면서 이제 수가 향을 뿜으면은 이게 성적으로 자극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네. 원하는 거 없냐고 물어보고 네. 수가 이제 옹랑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내 모든 게 바로 옹랑의 것이다 이러는데 오. 공은 수가 자기만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황제니까요. 네. 공이 황제고. 공의 원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가문의 원수니까. 형도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수와는 양인으로서 합이 잘 맞는 게 되게 증오스러웠다고 궁합이 합니다. 너무 잘 맞아. 좋았으니까 자기 할 때마다. 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수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네. 수가 공의 그 행동에 이성을 잃고 덮쳤고요. 수가 덮쳐요? 네, 공은 공대로 수의 향에 취해서 이성을 잃었고 둘은 장미를 깔아뭉개고 아플 텐데. 가시 안 찔렸나? 많이 아플 텐데. 저도 그 생각했어. 그 가시 위에서 진짜 아픈데. 그 위에서 열심히 덮밥을 먹었죠. 네. 죽을 수도 있다고. 그 후로도 람비와 누이와 하는 황궁 생활은 평화로웠고요. 네. 람비는 형님의 호위였던 신시성을 가진 사내를 구해줘요. 근데 이 신시성을 가진 사내가 참. 그리고 이제 구수도의 궁하고 네. 똑같은 공의 궁의 모습과 네. 분명 포로일 텐데 호의호식하는 공을 보면서 얼떨떨해하는 신호의에게 앞으로 걱정 말라고 너를 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모두 걷어들일 테니까 편안하게 있으라고 했죠. 아. 공은 람비에게 입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선물을 들고 찾아가요. 누이가 람비와 같이 있었는데 누이는 몸이 좋지 않다면서 공이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떠났죠. 그지? 공을 피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은 절을 하면서 형님의 백성은 제 백성이라고 제 백성을 구해주신 누님께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무릎을 꿇었지. 람비가 형님의 사람은 요즘 어떠냐. 네. 최측근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이라지만 이 사람들은 좀 괜찮지 않더냐 이렇게 무섭다. 얘기했지. 갑자기 수가 무서워. 공은 그 말에 손 쓸 수 없는 지경이라니 이게 뭔 소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리둥절해 했고 람비는 입방정이라고 보뜨는 걸로 해달라고. 하지만 입방정일 이미 리가 없지. 해버렸는걸? 뭔가를 이제 원하고 얘기를 꺼낸 거지. 네. 아무튼 흘린 거죠. 공이 계속 그 말이 뭔 말이냐고 물었고 네. 람비는 계속 말을 돌리려다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이러면서 네. 공한테 천사 역할을 부탁을 했죠. 무슨 천사냐? 무슨 천사죠? 사랑 큐피트? 큐피트 같은 아. 그런 느낌이었지. 네. 숙빈이 술을 연모하니까 네. 둘을 일주일만 묶어주자고 이게 가능해? 부탁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어차피 뭐. 숙빈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 정도면 감지덕지하고 일생의 행복한 추억으로 삼을 거라 이런 얘기를 했지. 열려놨어 아주. 람비는 대신 숙빈이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일주일만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 열려네요. 아 싫다. 약 올려? 아 너무 싫다. 아무튼 남편 대신 숙빈이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된다면 무슨 네. 수를 써서든 형님의 최측근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조리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 아. 그러면서 세다. 네오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네. 빨리 결정해라. 네. 이런 얘기였죠. 공은 이 제안이 매우 혹하는 제안이었는데 네. 이상하게 망설여져요. 그러게. 그리고 그런 망설임을 가진 자기한테 당황을 했지. 공은 람비가 원하는 게 뭔지 의아했고 네. 경화는 그런 공한테 지금 내 명부를 잡고 있는 건 황후인데 아. 그에 대적하기 위해서 숙빈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경환이는 람비를 싫어했고 네. 경환이 말을 들었어야 된. 그래 촉이 안 좋아. 그리고 이제 황궁 생활을 오래 해서 돌려가는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지. 네. 공은 듣다 못해서 경환이가 람비를 까는 게 막 그랬다요. 그래서 공이 듣다 못해서 잘 거라고 경환을 내보냈고 네. 내일 당장 가서 승낙을 해야지 이러면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잠이 들었고 꿈꾸다 깨니까 수가 와 있었고 수는 공이 생각보다 기뻐하는 걸 보니까 청을 들어주길 잘했다고 했어요. 근데 공이 깜빡깜빡 졸고 있었고 공은 자기가 어떤 얼굴인지 몰랐는데 수가 볼 때 웃는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웃는 거를 오랜만에 본다고 했고 잠이 는 걸 보니까 계절을 타는 것 같다고 몸을 보하게 하는 탕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 네. 되게 양인이 골골대네. 골골골골골골. 공은 지금의 숙빈의 일을 부탁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네. 이래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고민을 하다가 나 잠부터 자야겠다 내일 하자. 부탁을 밀어요. 네. 신호이는 공의 궁에 머물면서 네. 공이 역적인 황제와 가깝게 지내는 걸 알고는 점점 태도가 싸늘해집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미친놈, 네가 어떻게 네가 집안의 감히- 적과 그러니까. 역적과 어떻게. 원수와 함께 저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시노이만 대표로 어쩔 수 없이 무난 인사로 오고, 네. 시노이의 아랫사람들은 공을 무시해요. 역적과 붙어먹은 놈 이런 느낌인 거지. 지들 뭐 그것 때문에 살았으면서. 공은 그를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만 경환이는 이제 시노이한테 내 죽음을 얕잡아 보는 거냐면서 윽박을 질렀지. 그러다 둘의 싸움이 커졌고 서로의 옷깃을 틀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막 옆에서 끼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네. 수가 나타나가지고 수영궁이 활개가 돈다고. 뒷꿈 장난 아니야. 무섭네요. 공은 너무 대련이라고 연습 경기라고 변명하려 했죠. 네. 무슨 대련이라니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면서. 네. 장공공은 가소공의 총신이니 소공은 공이죠? 네 대련해서는 안 된다 아, 하면서 장공공 대신 나와 대련하자고 했죠. 네. 시노이는 같은 무관이 훨씬 낫다면서 거절하지 않았어요. 둘이 대련에 붙었고 이때 죽여버리면 개꿀. 개꿀. 신호이 입장에서는 개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우연히 저 명모 일으키기. 네. 네가 먼저 신청했다? 내가 먼저 하냐고 한 거 아니야. 맞아. 그랬고 둘이 대련에 붙어서 네. 수는 처음엔 막기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공 눈에는 춤추는 부위가 떴다고 합니다. 네. 공은 저 사내가 나를 갈구를 한다는 사실에 네. 심장이 두근거렸대요. 그 대련의 모습이 멋있었구나. 좋았나 봐.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감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수준 차이가 컸고 네. 결국 수가 이겼어요. 못 이기는구나. 수가 이긴 후에 시노이한테 검을 내렸고 네. 황제가 검을 주는 거는 권위 또는 관용과 너그러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용서해준다는 건가? 시노이는 이걸 왜 자신한테 주는지 네. 어리둥절해했고 네. 수는 미끼로서 고리를 낚으면 고리를 잡을 수 있고 노구로 인재를 부르면 천하의 인재를 남김없이 부를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네. 나 역시 한 사람의 낚시꾼이라며 미끼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시노이는 평생 낚이지 않을 고기라도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수는 그럼 좋은 구경을 한 셈 치면 되지 않겠는가? 대인배들. 대인배들이야. 멋있구먼. 수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다니.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지. 네. 수는 공한테 걱정하셨냐며 다가와서 말하곤 공을 데리고 궁실로 들어갑니다. 네. 공은 따라온 경은을 눈빛으로 내보내고 둘이 남았죠. 네. 수는 공이 먼저 사람을 물리다니 별일이라고 했고 공은 수를 보면서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멋있었거든 방금. 그쵸. 멋있었지. 다른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러니까. 황제가 이런 건가. 반해버렸다. 네, 혹시 내가 수를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 아니 맞는 것 같은데. 내 가족 죽인 건 맞잖아. 맞아. 네. 그리고 고문도 당하고 어, 죽임도 당하고 너는 오해를 하지 않았어. 네가 갈림길을 잘 타서 그나마 지금 이 상태인 거지. 너는 또 삐끗했으면 또 그렇게 됐을 수 있어. 아무튼 그렇고 공의 부왕과 형님은 적을 용서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관용을 보인 적이 없었던 거지. 그냥 한 번 끝이면 끝난 거였던 그런 거였나 봐. 후환을 남기지 않는 스타일이었군요. 근데 그러다가 수는 이제 남겼네. 인복도 다 잃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나라가 망할만 했나 보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럴 그랬으니까 수 있어. 뭐 저 변방의 장군이 난을 일으켰는데 그게 전복이 되지 아니었으면 갑자기 합리화. 뭐 죽을 이유가 있었을 거다. 아무튼 덕이 없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약간 그런가 봐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형님한테 대항하는 다른 형제를 네. 혼수 내옥으로 보내기도 했었대요. 형님하고 부왕이. 야박한 그래서- 가정이었네. 이제 그냥 왕좌를 놓고 물고 뜯고 하는. 아무튼 공이 수한테 여쭐 것이 있습니다 했고 네. 수가 무엇이든 남김없이 대답하겠다고 했어요. 네. 공이 수한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고 돌직구를 던졌죠. 네. 수가 사랑한다고. 오키. 가복한테 완전히 중독돼서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할 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지. 보옥이에요 이름이? 네. 가보옥. 공 이름이 가보옥입니다. 네. 공이 언제부터냐고 물어보니까 네. 수가 처음 뵀을 때부터 연모했고 변경에서도 공만 생각했다. 살아 돌아가야지. 막 이런. 아씨 나 살아야 되는데. 맞아. 다시 보려면 살아야 되는데. 나- 그래서 큰 공을 세우고. 나 큰 공도 세워야 되는데 얼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가서 얼굴 봐야지. 왕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말은 공 때문에 수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랑 이제 저걸 약간 가지려니 반란을 일으키려니. 아니 이대로 있으면 다른 애랑 결혼하게 생겼고 아, 그런 나는 거구나. 닭 줬던 개 돼가지고 지붕만 쳐다보게 생겼는데 그렇구나. 와, 사랑의 힘이다. 그러느니 반란을 일으키겠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지. 사랑의 힘으로 황제가 되었어. 그리고 대단해. 이제 공이 언제라도 줬으면 좋지 않았겠냐. 네. 하니까 수는 공이 괴로워하기보다는 날 미워하길 바랬다. 왜? 뭐 결국은 사실 자기가 공의 가족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되게 여기 의문스러운 느낌이 계속 있는데 네. 이게 나중에 해결돼요? 나중에 다 이유가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함께 괴로워하는 것보다 자기 네. 혼자 괴로운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네. 공은 수가 자기를 사랑해서 모든 걸 내던져서 황제가 된 걸 알았고 대단하다. 공은 수가 장군일 때 네.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멋있었겠지.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 한 자락이라도 비쳤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예전 삶에서도 뭐 그런 아쉬움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서 공이 자진해서 수와 덮밥을 먹었고 네. 이날 공이 수를 자기 음인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 연인이 되었네요. 네. 아, 돌직구는 약간 호쾌하긴 하다. 너 나 좋아하니? 시원하네. 남자답네. 예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소공전 2부로 이어집니다.